네, 안녕하세요. 김격성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 문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이런 형식의 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이렇게 순위로 몇 가지를 나열해가지고 나오거나, 이제 뭐 상위 몇 개 국가를 준 다음에 기타 국가를 주는 등으로, 아니면 상위 몇 개를 준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뭉뚱그려 표현하는 이런 식의 표가 좀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풀이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문제는 뭐 시간 날 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16년도 문제고 16년도는 좀 어려운 걸로 유명했으니까 나중에 이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모아서 풀어보시면 될 거고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원래 제가 하는 것처럼 표를 좀 나눠서 시작을 할게요. 수입액 그리고 수입 건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를 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좀 그어 놓고요. 그리고 점유율 얘만 퍼센트니까 그어 놓고 여기 옆에서 똑같이 그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항상 저는 순위가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좀 쳐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나왔으니까 별표까지 쳐놓고 문제를 들어갈게요. 문제 보는 순서는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는 문제, 흔히 서술형이라고 부르는 문제에서는 첫 번째, 궁극적인 선지를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야. 뭐 나중에 이제 이 출제자가 의도를 하고 낸 것들, 저 같으면은 이 순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을 먼저 풀 거거든요, 선지에서.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보일 거고 그게 없다면 바로 두 번째 항목으로 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비율, 뭐 비중, 배율, 증감율, 뭐 퍼센트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세 번째는 합차, 단순 확인 이런 선지를 보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 다 이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카운팅, 뭐 순위 순위라는 게 이 순위가 아니라 그 막 몇 번째이다, 몇 번째로 크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세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앞으로도 문제 풀 때 많이 볼 거니까 나올 때마다 되도록이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좀 해보면요. 저는 아까 봤던 순서대로 공전현지 냅둬보고 그냥 비율, 비중, 배율, 증가율, 퍼센트 이런 것부터 볼게요. 뒤에서부터 보는 편이니까 퍼센트부터 볼게요. 5번에 퍼센트가 보이시죠? 45% 이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5번 품 수익 건수는 수익 건수 상위 10개 수입 상대국으로부터 수익 건수 합의 45% 이하이다. 이거 보자마자 오케이 중국의 건수는 알겠어. 근데 나머지 10개 국가를 더해줘야겠네요. 왜냐면 전체 합도 없고 하니까 너무 귀찮다고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하고 나머지 갖고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안 하셨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실수하고 비율이 같이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비율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랬어요. 굳이 건수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합이 100일 거 아니에요. 점유율이니까. 모든 국가 합치면 100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32.06인데 나머지 국가 10개 국가만 해야 되니까 21.33을 뺀 78.67%에다가 45%한 것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45%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50%라고 5%를 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계산법 저희가 자주 쓰는 건데 양쪽에 두 배를 곱해버리면 90으로 풀 수 있죠. 얘는 64.12가 될 거고요. 그럼 저는 그냥 앞자리만 97에 63, 98에 72 해서 뭐 7 얼마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게 맞는 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바로 5번 찾았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내도 되는데 좋은 선지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보면은 나머지는 뭐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선지를 좀 볼게요. 1번을 좀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런 선지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고 국가별로 나열해 놓은 이런 형식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1번을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품의 총 수입액은 17조 원 이상이다 했을 때 굉장히 풀기가 까다롭죠. 보통 어떤 문제에서는 점유율을 구하는 공식을 준 다음에 거기서 총 수입액을 구하게끔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원래 점유율이 나와 있으면 총 수입액 분의 뭐 국가별 금액, 수입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유율을 구하는 걸로 나와 있을 텐데 그걸 막 시컨트롤 해가지고 구하고 귀찮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 점유율을 활용해가지고 풀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총 수입액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점유율 100%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숫자 좀 쓰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타 국가 33.5 같은 것도 써도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여기 미국 같은 거 20배 가깝다고 보이잖아요. 미국이 3.14인데 얘를 한번 해볼까요? 3.14인데 얘가 뭐 대충 20%라고 했을 때 곱하기 5 하면 100% 아니에요?
그럼 이게 대충 뭐 15는 넘네요, 지금. 근데 17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오차는 있지만 대충 어림잡아도 17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해봐가지고 이 점유율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문제니까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17조 원이라고 준 게 아무래도 이 금액에서 일본 같은 게 딱 17이 보여요. 이 금액에서. 그래서 그냥 일본의 양변에 100씩 곱해버리면 얘는 17, 여기는 106이잖아요. 그러니까 17조는 아마 106%인가 보네요, 점유율. 이런 식으로 뭐 있는 숫자 가지고 활용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점유율 100%를 주어진 숫자를 조합해서 구해내는 그런 방식이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